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온타리오에서 집을 사고 파는 분들 중에 제가 보여드린 이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래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리코 인포메이션 가이드라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처음 만나면 꼭 주는 그 서류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내용인가요? 그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요, 이걸 모르고 거래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어려운 리코 가이드를 법 용어 없이 아주 쉽게 또 한국어로 실제 상황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에이전트가 누구 편인지, 또 언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언제 혼자인지, 어떤 계약은 조심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게 안 할 거예요. 천천히 헷갈리지 않게 한 단계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처음 집을 사시는 바이어, 또 처음 집을 파는 셀러, 또 에이전트를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 또 혼자 해볼까 하고 고민 중이신 분, 또 리코 서류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된 분들에게 해당되신다면 끝까지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리코 인포메이션 가이드가 도대체 뭔가요? 왜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이걸 꼭 설명해야 할까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내용도 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리코 가이드의 정체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게요. 리코 인포메이션 가이드가 뭘까요? 이건 온타리오주에서 부동산 에이전트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안내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또 형식적인 종이도 아닙니다. 에이전트는 집을 보여주기 전에, 또 조언을 해드리기 전에, 어떤 도움을 또 주기 전에 반드시 이 가이드를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서류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인만 여기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종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가이드가 왜 중요한지 모른 채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리코 가이드는 에이전트를 보호하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소비자, 즉 바이어와 셀러를 보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가이드는 이런 질문들에 답해줍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는 누구 편인가요? 두 번째, 언제 나는 클라이언트인가요? 또 언제 나는 아무 보호도 없는 상태인가요? 또 에이전트가 없이 하면 어떤 책임을 내가 져야 하나요? 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이걸 미리 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리코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이언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에이전트랑 집 보러 가서 만나고 이야기했으면 클라이언트 된 건 아닌가요? 에이전트가 친절하게 상담해줬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어요. 이미 제 에이전트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는 계약을 맺은 사람만 클라이언트입니다. 계약이 없으면 친절해 보여도, 또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 보여도, 또 조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법적으로는 보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보러 갔는데 리스팅 에이전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 가격이면 경쟁이 참 심해요. 이 집 오퍼 좀 세게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 도움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에이전트는 사실 셀러 편입니다. 당신이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급한지, 또 그런 정보는 전부 셀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코가 이 가이드를 거래 초반에 반드시 설명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르고 손해보지 말라는 거죠. 집을 다 보고 나서 오퍼 직전에 사실 이건 이런 의미였어요? 하면 이건 늦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설명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도대체 뭐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일할 때 아니면 셀러와 일할 때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역할을 바이어 기준, 셀러 기준으로 아주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기대할 것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에 확실해지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에이전트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해주는 건가요?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어의 기준, 또 셀러 기준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셀러 입장에서 집을 파는 경우 에이전트의 가장 큰 역할은 전략입니다. 단순히 MLS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에이전트는 현재 시장 상황 분석을 한다든지 적정 가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또 사진이나 영상, 마케팅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쇼잉 일정 같은 거 관리해주고, 또 오퍼가 들어왔을 때 비교 분석해 드릴 수가 있고, 또 경쟁 오퍼 상황에서 조언도 해드리고, 또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클로징 날짜라든지 가격 협상을 또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복잡한 서류와 이 클로징 안내까지.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를 대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은 항상 셀러 본인의 몫입니다. 에이전트는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퍼가 2개가 들어왔을 때 하나는 가격이 높지만 조건이 많고, 또 하나는 가격은 낮지만 조건이 깔끔하다면 에이전트는 각 오퍼의 장단점과 리스크를 설명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걸 무조건 선택하세요라고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바이어에게 에이전트는 정보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의 예산 파악과 또 준비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원하는 동네에 대한 정보를 또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또 집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조닝이라든지 이 사용 목적을 확인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경쟁 오퍼 전략도 설명해 드리고, 또 오퍼를 넣을 때 오퍼의 조건도 설계를 해드리고, 또 협상, 바이어를 위한 협상을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클로징까지 안내를 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어의 정보는 보호 대상입니다.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또 왜 이 집이 꼭 필요한지, 얼마나 급한지, 이런 정보는 셀러에게 절대 전달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스팅 에이전트가 더 잘 알지 않나요? 그냥 그쪽 에이전트랑 해도 되지 않나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에이전트는 셀러 편입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셀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같은 에이전트라도 누구를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에이전트는 나를 보호를 해주지만 상대 에이전트는 상대를 보호해줍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 믿었는데,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인가요? 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순간 뭐가 달라지나요? 다음 부분에서는 리코 가이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클라이언트가 되면 생기는 법적인 보호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부동산 거래가 훨씬 덜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보호받는 사람인가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당신은 단순한 문의자가 아니라 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되면 생기는 4가지 핵심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리코 가이드에 따르면 에이전트와 브로커리지는 반드시 이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전적인 충성 의무, 영어로는 undivided loyalty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조건 당신 편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회사의 이익보다는, 또 에이전트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른 고객보다는 당신의 이익이 항상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중요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disclosure라고 표현하는데요. 에이전트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중에서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에 불리한 정보가 있다든지, 또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다든지,
또 오퍼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내용 같은 거, 그런 내용을 꼭 해야 되겠죠. 이건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선택은 에이전트가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에이전트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당신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밀 유지입니다. confidentiality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이어와 셀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정보는 왜 사고 싶은지, 또 왜 팔아야 하는지, 또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법적으로 당신의 허락 없이는 절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해충돌 회피가 있습니다. Avoid conflicts of interest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당신에게 불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놓이면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에이전트가 참 친절했는데요. 오래 설명도 해줬고 또 조언도 해줬습니다. 예, 그렇게 에이전트가 친절하게 도와드렸고 또 설명도 해줬고 또 조언도 해줬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 에이전트가 아니었나 하고 착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친절하다는 것이 보호는 아닙니다. 또한 설명을 해줬다는 것이 대표 관계는 아닙니다. 보호는 계약이 있을 때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몇 번 보여줬다고 자동으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전화를 오래 통화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서면 계약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반대 상황도 알아야 합니다. 에이전트 없이 혼자 거래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상대방 에이전트와만 거래하면 나는 어떤 위치일까요? 리코 가이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이전트 없이 거래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책임은 전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이걸 리코에서는 Self Represented Party, 짧게 얘기해서 SRP라고 하는데요. 자기 대표 거래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정보 다 인터넷에 있잖아요. 집값은 다 나오고 또 서류는 변호사가 해주잖아요.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인터넷에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에이전트가 없으면 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부 본인 몫입니다. 이 집 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 또 조닝이라든지 사용 제한 확인하시는 것, 또 경쟁 오퍼 상황에서의 전략을 결정하시는 것, 또 오퍼 조건을 작성하시는 부분, 또 조건이 깨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 또 모든 문서에 대한 이해와 책임. 이래서 잘못되면 몰랐다라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조닝이었다면 책임은 전부 바이어 몫입니다.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이어든 셀러든 상대방 에이전트와만 거래하게 되면 그 에이전트는 절대 당신 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 에이전트는 상대방의 이익만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상대방 에이전트에게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이 정도면 바로 오퍼할 수 있어요. 조금만 깎아주면 바로 할게요. 이 모든 정보는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Self-Represented Party Form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코는 이 상황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주기 전에 반드시 이 서류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당신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그 서류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래 중간이라도 역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고 느끼신다면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계약은 언제 해야지? 계약서는 뭘 꼭 봐야지? 사인하면 무조건 묵히는 거 아닌가?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인 에이전트 계약서에서, 그러니까 바이어 계약서에서 반드시 봐야 할 포인트를 아주 쉽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바이어, 셀러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이전트랑 계약을 해서 보호를 받는 건 알겠는데 계약서가 좀 무섭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충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리코 가이드는 에이전트와 일할 때 반드시 바이어 계약서라는 것을 써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이전트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라 이 브로커리지와의 법적 계약입니다.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대표하는 계약인가입니다. 온타리오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레프리젠테이션하고 또 데지그네이티드 레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데지그네이티드 레프리젠테이션은 특정 에이전트 한 명이나 또는 몇 명이 나를 대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2023년 12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이 계약서에 누가 내 대표인지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약 범위입니다. 스코프인데요.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바이어라면 특정한 집을 또 할 수 있고 특정 지역, 또 특정 타입, 또 셀러라면 어떤 부동산을 파는 계약인지 이런 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범위가 넓을수록 묶이는 것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 미들섹스 카운티 이런 범위가 정해지는데 온타리오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그건 너무 범위가 넓고 그래서 좋은 계약서는 아닙니다. 또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브로커리지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 서비스가 있고 또 특정한 집 오퍼만 써주는 수도 있고 또 MLS 광고만 해줄 수도 있고 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는 서비스는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말로 했어요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게 비용 구조와 언제, 어떻게, 또 얼마를 내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커미션은 고정 금액일 수도 있고 퍼센트일 수도 있고 또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언제 지급되는지 또 조건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또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 시 변경되는지 또 리코는 사실 커미션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계약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보셔야 할 것은 계약 종료 조건과 홀드오버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계약은 언제 끝나는지 또 중간에 종료가 가능한지 또 종료 시에 페널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홀드오버 클라우즈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커미션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끝났지만 에이전트가 전에 보여준 집이 30일 안에 구매가 되면 커미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일일 수도 있고요. 60일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적어놓는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평균 60일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핵심 정리는 계약은 보호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책임도 시작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사인을 좀 밀어주세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은 전혀 신뢰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같은 에이전트가 바이어랑 셀러를 동시에 대표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리코에서는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 즉 다중 대표라고 부릅니다.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같은 브로커리지가 같은 거래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을 대표하는 상황. 이런 경우 2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첫 번째, 브로커리지 레프리젠테이션일 때는 바이어 에이전트와 셀러 에이전트가 같은 브로커리지 소속이면 자동으로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이 됩니다. 에이전트가 달라도 해당됩니다. 데지그네이티드 레프리젠테이션일 때는요, 같은 에이전트가 바이어와 셀러를 동시에 대표하면 이것도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에 동의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 부분을 정말 솔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에 동의하면 에이전트는 더 이상 누구 편도 될 수가 없고
또 가격 조언을 할 수가 없고 또 전략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중립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에이전트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가격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금만 더 올리세요. 이 조건은 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쪽에게 유리한 말이 다른 쪽에게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유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나 또 시간 압박이 있거나 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거나 하지만요. 편의성과 보호는 반비례합니다.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은 편할 수는 있어도 보호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리코 규정상 에이전트나 브로커리지는 동의 전에 반드시 어떤 보호가 줄어드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지 또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서면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설명 없이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하는 것과 전체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리코 가이드는 이 부분까지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만약 거래 중이거나 또 거래가 끝난 후라도 이 에이전트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브로커리지입니다. 각 브로커리지에는 브로커 오브 레코드라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오해, 또 소통 문제, 또 절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브로커리지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점 하나로는 브로커리지는 리코에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조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면 리코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되면 리코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리코는 온타리오의 모든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리지를 또 규제하고 또 조사하고 또 필요하면 징계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종 기관입니다. 그래서 리코 인포메이션 가이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모르고 거래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 가이드는 에이전트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거래를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를 알고 선택을 잘 하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어야 법적인 보호가 시작됩니다. 상대방 에이전트는 절대 내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보호이자 책임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사인하지 마십시오.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은 편할 수 있지만 보호는 줄어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브로커리지 또 리코 순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집을 사고 파는 건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정말 큰 결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괜찮겠지보다는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안심하고 또 현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집을 사고 팔 예정인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어와 셀러 입장에서 실제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